고등학생 동갑내기들의 독서 수다쇼. 수북수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불입니다. 오랜만입니다. 한층 더 집순이가 된 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과제에 지친 제임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에스더입니다. 일주일 만에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저번 주랑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집에만 있으시느라 답답하실 텐데요. 리아 씨가 최근에 재밌는 일 하나 공유해 주신다고 해요. 네, 다들 MBTI 검사 해보셨나요? 저는 ENTP가 나왔는데 뜨거운 논쟁을 즐기는 변론가라고 해요. 저는 MBTI 분석이 정말 잘 맞아서 맨신론자가 되었어요. 다들 검사 해보셨나요? 아, 이거 성격 테스트 하는 거 맞죠? 네, 맞아요. 이거 어떤 기업에서는 면접 볼 때 MBTI 뭐냐고 물어봤다라는 말도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나온 ENTP는 그냥 사실 성격 파탄자거든요. 저 취업 못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저도 했는데 저는 ESTJ가 나왔더라고요. ESTJ는 엄격한 관리자로 현실적이고 체계적이며 논리적인 사람인데 이불님 동의하시나요? 어머, 딱 저예요. 어머, 내가 한놀이 하거든요. 제임스 씨는요? 해보셨어요? 저는 아직 안 해봤는데 오늘 밤에 해보고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에서 자신의 성향이나 성격을 테스트하는 게 인기여서 저도 한번 해봤는데 종류도 다양하고 재미도 있어서 다른 것들도 계속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관심 있으시다면 초록창에 검색해서 한번 해보세요. 이상형 만들기 테스트도 있으니 꼭 한번 해보세요. 요즘에 재밌는 테스트들 진짜 많더라고요. 막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공부 성향 테스트도 있고. 그리고 자신 대학교 그리고 맞아요. 학과 어디로 가면 좋을지 저는 성균관 나왔는데 어머, 아주 만족합니다. 갈 수 있으세요? 당연하죠. 그 시간에 공부하면 더 잘 갈 것 같은데. 세폭이네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책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요? 이번 책은 김지혜 작가님의 선량한 차별주의자였어요. 김지혜 저자님은 강릉 원주대학교에서 다문화학과에서 서수자 인권 차별에 대해 가르치고 연구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오, 굉장히 좋으신 분이네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바가 많아서 앞으로 김지혜 저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겠어요. 오, 멋있네요. 사실 저는 이 책을 딱 받았을 때 제목이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느꼈거든요. 선량한데 차별주의자다?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모두 다 차별을 안 하겠다고, 그리고 나는 차별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차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우리 모두라는 게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이 책을 다 읽을 때까지 제목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드디어 이불님 덕분에 깨달은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차별이라는 것이 알고 했을 때보다 모르고 했을 때가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자기 안의 고정관념과 잘못된 생각이 박혀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사용하는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 말을 할 때 더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그쵸. 차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학생이니까 학생으로서 느낀 차별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일단 가장 큰 차별로는 성적별 분반 수업에서 나타난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성적 순으로 학생을 나누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못하는 애들은 못하는 애들끼리 묶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하반에 속한 학생들은 공부를 못한다면서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에 대한 힌트를 주더라고요. 너무했다, 이거는. 근데 저는 그거를 하반 친구들한테 가서 선생님이 뭐 알려줬어? 이번 시험 뭐 나와? 이렇게 물어봤던 것 Excuse 같아요. me?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리아 씨? 근데 제가 에스더님과 제가 다녔던 중학교에서는 분반이 1점 차로 나뉘는데 상반, 중반, 하반의 수행평가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상반은 아쉽게 떨어져 중반에서 쉬운 수행평가를 봐서 합산 성취도를 A 받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저랑 비슷한 점수 친구가 1점 점수 낮다고 쉬운 수행평가를 보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근데 1점 차이면은 사실 중반 상반 나누는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그니까요. 근데 저는 사실 분반 수업이 되게 학생들한테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하니까 오히려 모든 사람들한테 이득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수준별 수업이라는 게 아이들을 성적순으로 나눠버리고 의도치 않은 뭐 우대 또는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는 무시 이런 거를 만들더라고요. 실제로 상반에서는 모의고사나 어려운 프린트를 나눠주는데 하반에서는 수업 자체를 제대로 진행을 안 한다. 라는 그런 얘기도 들려오더라고요. 같은 시험을 보는데 이렇게 교육 과정이 다른 것 자체가 차별이고 애들 자존감도 깎아먹는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 차별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사람도 약간 차별하긴 해요. 아니, 원래 못하는 사람을 차별하는 게 맞잖아요. 아니죠. 서로의 상대하기 입장에서 하죠, 보면 상대하기. 둘 다 차별인 거죠. 형들. 저는 수학을 진짜 되게 못하는데 그걸로 수학 선생님이랑 별로 안 친해요. 그래서 수학 선생님한테 수학 질문을 했는데 그 수학 질문을 안 받아주더라고요. 수학쌤이 너무 나쁜 거 아닙니까? 약간 그때 어이없었고 슬펐습니다. 네, 제가 제임스님이랑 같은 중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저희 학교 수학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되게 학생들을 과대평가한 거예요. 왜냐면 그 선생님은 되게 똑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다 그렇게 공부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수업 수준 자체를 학생들한테 맞추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너무 힘들었고 좀 그랬어요.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저는 학생과 선생님들 사이에서의 차별도 중요하지만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의 차별이 더 심각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저희는 분반 결과 종이를 학교 교실 앞에 붙여서 모든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저희 거예요. 중학교도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원래 상반이었는데 중반 갔네? 나 왜 그러지? 이번에 뭘 잘못했지? 그러고 뭐 길 가다 보면 애들이 복도에서 너 이번에 중반 갔더라? 이런 말이 스트레스가 받더라고요. 그쵸. 근데 저는 그 차별 덕에 이득을 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리안님은 3년 동안 학생의 임원을 쭉 하셨잖아요. 그 덕에 후배들이나 선생님들한테 모범적이고 공부 잘하는 이미지가 박혀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참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생기부도 잘 써주시고 다른 대외 활동 기회가 있을 때도 저에게 먼저 할 거냐고 물어봐 주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차별의 덕을 본 케이스죠. 되게 부럽네요. 리안님은 그럼 강자이신 거네요? 아이고, 원래 약자가 존재하면 강자도 존재하니까 뭐 그럼 저희는 다 약자인 건가요? 헤이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저는 평등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 책은 우리 주변의 차별에 대해 일깨워준 책인데요. 혹시 읽으면서 알게 된 차별이 있으신가요? 저는 결정장애라는 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 선택을 쉽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결정장애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방송에서도 굉장히 자주 들을 수 있는 단어죠. 네, 맞아요. 하지만 무언가에 장애를 붙이는 건 부족함, 열등함을 의미하고 그런 관념 속에서 장애인은 늘 부족하고 열등한 존재로 여겨졌던 것이죠. 전 이걸 프롤로그 첫 번째 줄에서 보자마자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진작하지 못했던 것일까? 라는 생각이 크게 들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새롭게 알게 된 점 있으신가요? 저는 퀴어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되었어요. 성소수자들을 포괄하는 단어를 알고 있었는데 원래의 뜻은 그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상한 색다른 뜻이라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1980년대 동성애 운동이 펼쳐지면서 바뀌었다고 하네요. 전 사람들이 서로 좋아한다면 그게 남에게 피해를 주진 않기 때문에 성소수자들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전 스스로 제가 성소수자들을 되게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사용했던 퀴어라는 단어에 차별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뭐 근데 차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성소수자 분들이 조금 부정적인 뜻을 가진 퀴어라는 단어를 하면서 그 부정적인 단어들을 긍정적으로 바꾸려는 그런 노력도 보이니까 꼭 단어 자체가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페미니즘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짧게 언급해 볼게요.
일단 현대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여성이 약자잖아요. 그래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여성이 남성보다는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남성은 조금 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쵸?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로 그렇죠. 경제학에서는 개선된 정도가 같더라도 강자는 개선된 것이 자신에게 손실이다라고 받아들인대요. 이득보다 손실을 더 크게 받아들이는 현상을 손실회피 경향이라고 하는데 차별이 개선되는 상황에서도 이 현상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자인 남자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이 좀 강하게 된 거죠.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진 또 다른 이유는 페미니즘 단어의 정의, 해석이 변질되어서인 것 같아요. 페미니즘은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견해인데 지금 우리 사회의 페미니즘은 변질되지 않았나 싶네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페미니즘이라고 하면 여성 우월주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게 아닌데도 말이죠. 맞아요. 맞아요. 페미니즘의 지향점은 양성평단 사회를 만드는 것인데 워머드나 메갈처럼 페미니즘의 탈을 쓰고 여성 우월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에 의해 부정적 인식이 강해진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만약 페미니즘을 여성이 외치기 시작한 게 아니라 남성이 여성을 위해 페미니즘을 외쳤다면 과연 상황이 달라졌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쵸. 강자가 약자를 배려한다는 게. 맞아요. 네. 근데 그런 사회가 되면 아무래도 차별은 당연히 줄어들 것 같아요. 사실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는 여권 확장론, 남녀 동거론 등의 역어로 여성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양성주의의 단어인 이퀄리즘이라고 단어를 바꾸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이 문제는 저희가 결론 짓기보다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선택인 것 같네요. 말이라는 것이 하면 할수록 세뇌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차별적인 언어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단어 선택을 올바르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결정장애라는 단어를 새롭게 바꿔볼까요? 결정장애는 우유부단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우유부단? 그게 무슨 뜻이죠? 우유부단은 어물어물 망설기만 하고 결단성이 없는 걸 말해요. 우유부단. 난 왜 이렇게 우유부단할까? 이렇게 말하면 좀 똑똑해 보이겠는데요?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저도 네. 앞으로 우유부단이라는 말만 써야겠어요. 또 법이나 제도로 차별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단어를 바꾸는 걸로 하나하나씩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쵸. 법이 가장 강력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에 대해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역차별은 차별당한 쪽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너무 강해서 역으로 반대편이 차별받는 경우이죠. 그렇다면 예시로는 뭐가 있을까요? 저 아는 거 있어요. 미국에서 시행하는 제도인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건데요. 이거 대학교에 들어갈 때 미국 흑인과 히스패닉들은 소수 민족이기 때문에 추가점을 더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인데 이 제도로 성적이 낮은 흑인과 히스패닉들한테 밀릴 수도 있는 제도거든요. 미국에는 이 제도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합니다. 저는 역차별에 대한 또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싶은데 이미 특권을 누리고 있는 그런 다수자가 특권을 가지지 못한 소수자에 대한 이제 도움을 하겠다. 이러니까 이걸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성 인권 신장 운동을 남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 역차별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것처럼요. 근데 실제로는 여전히 여성의 권리가 부족하잖아요. 애초에 역차별이라는 단어가 생긴 것 자체가 전 좀 슬픈 것 같아요. 그쵸. 차별받았던 사람들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부정적인 감정이잖아요. 역차별이 이렇게 생각하면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생각하면 맞는 것 같고 그렇네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역차별의 강도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에 따라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책을 보고 떠올랐던 책이나 영화가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학교 과제로 그린북이라는 인종차별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보통의 인종차별 문제를 그린 영화들은 자극적인데 이 영화는 비교적 잔잔하게 문제를 끄집어내는 게 좋았어요. 저는 반면에 되게 자극적인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인종차별을 주제로 다룬 겟아웃이라는 영화를 추천할게요. 사실 이거는 줄거리를 말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예고편을 보셔도 감이 안 올 거예요. 근데 끝까지 보고 나면 되게 여운도 강하고 인종차별이 가지는 문제에 대한 굉장한 여러 가지를 담고 있어서 저는 다 보고 나서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저희가 5년 동안 이렇게 모임을 하면서 난민에 대해서 읽은 책도 있지 않았나요? 제임스님? 그쵸. 저희 어느 날 난민이라는 책을 읽었잖아요. 네. 또 나 빼고 3개월 하신 그렇네요. 이불님은 이해하지 못하는 책인데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어느 날 난민이라는 책이 간단하게 말하자면 난민센터가 들어오는 걸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내용을 가진 책인데요. 사실 저희가 혐오시설이라고 하죠. 네. 쓰레기 매립지, 뭐 난민센터 이런 것을 어쨌든 지어야 하는 시설인데 나만 아니면 된다. 내 주인은 일단 싫다라는 생각이 좀 슬픈 것 같네요. 네. 난민이 뭔가 조금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은데 차별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책에서도 난민에 대한 내용이 살짝 나왔는데 난민들이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제주도 난민이 들어온다 했을 때 네, 예멘 난민 사건이죠? 그쵸. 예멘 난민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 범죄를 저지르면 어떡하지? 난 여잔데 이 사람이 나를 나쁜 짓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사실 반대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예멘 난민에서는 여자들도 있었다는 점. 이 예멘 난민이 그 외국인 차별하고 남녀 차별하고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진짜 큰 차별인 것 같아요. 예멘에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이게 차별인 거니까 확실하지도 않은 거고 네. 나쁜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추천한 그린북, 겟아웃, 그리고 어느 날 난민이라는 책을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보고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적극 추천합니다. 그 정도인가요? 네. 확실히 재미있다. 네. 네. 생각보다 우리 사회에는 차별도 많고 우리는 그거를 너무 모르고 지나쳐 온 듯해요. 학교에서도 수준별 수업으로 무언의 차별이 있고 사회에서도 성차별, 외국인 노동자 차별, 동성애자 차별 그리고 되게 차별이 많잖아요. 제가 경험한 차별도 되게 많거든요. 너는 무슨 여자애가 그렇게 쩍벌 하고 왔냐. 진짜 보기 나쁘다. 쩍벌이 잘못된 거긴 하지만 그 앞에 여자애가라는 그런 수식어도 기분 나빴고 저희가 아직 뭐 취업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여상사한테는 조금 뭐 커피 타오라든지 이런 잡일을 시키는 경우도 여전히 있다고 해요. 저는 많이 바뀐 줄 알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사회가 더 빨리 바뀌어야겠구나 라고 느꼈죠. 저는 이번 책을 읽으면서 정말 소름이 많이 끼쳤어요. 소름이요? 네. 왜요? 미처 저도 몰랐던 제 행동을 너무 많이 담고 있어서 진짜 온몸에 소름이 장난이 아니었답니다. 그 부분 인정합니다. 저는 이 책에 나온 말을 인용하고 싶은데요. 차별은 생각보다 흔하고 일상적이다. 고정관념을 갖기도 다른 집단의 적대감을 갖기도 너무 쉽다. 내가 차별하지 않을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 이 말이 엄청 인상 깊더라고요. 차별 안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만 전 최대한 줄여보도록 노력할게요. 그럼 이제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저희 수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